잘되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말 많은 소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북튜버는 아닌데 그래도 책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뭔가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동안 저한테 인생책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왜 물어보는 거야?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제 책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양귀자의 모순이라는 책을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책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쯤 읽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 책에서 뭐 여러 가지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그 진진이의 엄마에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삶에 어떤 일이 생기면 책으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소송에 걸려. 그럼 뭐 법 공부를 한다든가 뭐 외국에다가 그 영어 회화를 공부를 하고 아니면 지도를 공부를 하거나 먼 나라 이웃 나라를 본다든가 글로 연애를 배운다, 글로 사회생활을 배운다 이런 게 되게 좀 비웃거나 비하의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진짜 인생을 책으로 배우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제가 이렇게 엄청 막 책을 많이 읽고 그런 건 아닌데 살면서 나를 배신하지 않은 것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그동안 읽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책 이외에도 제 인생에 영향을 준 책들을 소개를 할 건데요. 먼저 여러분들 책 어디서 구매하시죠? 예스24. 네, 오늘은 예스24에서 이렇게 또 제작 지원을 해주셨답니다. 감사합니다. 24주년 축하해요. 근데 제가 인생을 책으로 배운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책을 읽을 때 어떤 지식을 습득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게 이 삶의 동기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배우면서 저 자신도 조금 더 넓고 깊어지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30 넘고 나서는 어쨌든 내가 나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 좀 답답할 때 책을 읽고서는 해답을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은 내가 와인에 대한 책을 읽어요. 그리고 그 와인에 대한 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척박할수록 열매에 집중한대요. 쌀처럼 비옥한 땅이 좋은 게 아니라 척박해야 좋은 땅이래요. 이게 좋은 포도가 나온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고도 저는 여기에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자라온 환경이나 내가 사는 환경이 충분히 비옥하지 않다고 그렇게 단념할 필요 없는 거야. 왜냐면 나는 벼가 아니라 포도일 수도 있는 거거든. 어쩌면 나는 척박한 땅에서 더 잘 자라는 사람일지도 몰라. 그래.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 이제 이런 걸 저는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분야의 책을 읽다가도 인생의 해답을 찾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찾는다기보다는 그 문장을 약간 만나는 느낌? 그리고 똑같은 문장인데도 그거를 이제 내 인생에 적용해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제가 그걸 읽었을 때랑 여러분이 그걸 읽었을 때 되게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또 독서의 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삶의 동기부여를 받는 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저는 책에서 본 거는 꼭 써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책을 읽을 때 느꼈던 그 용기의 감정을 써먹을 일이 진짜 많았어요. 책을 읽는데 웬 용기의 감정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온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밖에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책을 읽으면 뭐 다른 감정, 다른 삶 이런 거를 접해보게 되죠.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 이외에도 더 멋진 게 있을 수 있구나. 아니면은 뭔가 내가 지금 굉장히 뭔가 역경을 겪고 있더라도 이거를 극복하면 그게 반전 드라마가 되는구나. 그런 멋진 역전이 나를 기다릴 수도 있겠다. 지금 내 삶에서 어떤 것만 좀 달라지면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게 뭐 동기부여랑 비슷한 걸 수도 있는데 전 이런 거를 용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책 속의 문장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 인생 책들입니다. 첫 번째 제 인생 책은 월든입니다. 월든. 이 월든을 인생책으로 꼽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만큼 저는 이게 명작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타임리스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버릴 문장이 없어가지고 한 문장 한 문장 되게 공들여서 읽는 책 중에 하나고 여기서 가장 유명한 문장은 이거죠. 나는 삶이 너무 소중하여 삶이 아닌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한순간이라도 깊이 있게 살면서 삶의 정수를 고스란히 흡수하고 싶었다. 우리는 왜 이처럼 인생을 허비하면서 허겁지겁 살아갈까? 배가 고프기도 전에 굶어 죽을 각오를 하는 것 같다. 우리는 제때의 바늘 한 땀이 나중에 9땀을 던다고 말하면서 어리석게도 내일의 9땀을 덜기 위해 오늘 1000땀의 바느질을 한다. 일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늘 일에 파묻혀 살면서도 의미 있는 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
다들 무도병에 걸려서 머리를 가만히 놔두지 못할 뿐이다. 사람들은 진리가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한다. 태양계의 외곽이나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별 너머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한다. 아담 이전 시대나 최후의 인간 이후에 있다고 생각한다. 영원이란 시간 속에 참되고 숭고한 무언가가 있다. 하지만 모든 시간과 장소와 기회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비투스라는 책입니다. 아비투스라는 말이 뭐냐면 이거는 삶을 대하는 태도, 삶을 사는 방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삶을 대하는 태도나 삶을 사는 방식이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짧게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또 길게는 뭐 이렇게 세대를 거쳐가지고 계속 좀 전해 내려오는, 신분제가 폐지가 됐고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비슷한 모습으로 사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 세상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계속 잘 살고 잘 되고 교양 있고 멋지게 살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반대로 삶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 차이가 어디에서 나올까를 저는 이 아비투스라는 책을 읽으면서 많이 느꼈어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이런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이런 아비투스를 가졌을 거야 라고 편견을 가질 수도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도 있는 책이고, 그리고 저에게는 어떤 면이 좀 도전이 됐냐면, 내가 사는 하루하루가 결국에 이게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 내가 삶을 사는 방식이 된다. 나의 아비투스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대충 살 수 없다. 잘 살아야 된다. 그것도 나답게. 이런 좀 결심을 하게 된 책이기도 해요. 또 제가 이것과 관련된 그 베스트 도전 웹툰이 있어요. 네이버 베스트 도전 웹툰인데요. 그게 흑수저를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그런 건데, 그것도 또 약간 편견을 가질 수도 있는 웹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뭔가 마음에 쿵 하고 와닿은 것들이 되게 많았고,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좀 길러주기도 한 웹툰이라서 그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비투스에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글귀는요. 설명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라. 아주 힘들겠지만 좌절을 멀리하라. 비난에 흔들리지 마라. 어깨를 늘어뜨리지 않는 것이 엘리트의 아비투스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우연한 행운, 직접적 후원, 부자 애인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일한다. 관대함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이고, 자부심은 필요한 것보다 적게 취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신뢰, 시간, 관심을 주는 사람은 관대하다. 다른 사람이 먼저 빵을 고르게 한 후 마지막에 남은 빵을 먹는 사람은 관대하다.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하는 사람은 관대하다.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모른 채 하는 사람은 관대하다.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이익을 챙길 기회가 있더라도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관대하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관대하다. 역설처럼 들리지만 관대함은 사소함에서 시작된다. 세 번째는 내가 혼자 여행하는 이유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나운서를 그만두고, 그러니까 조직 생활에서 나와서 혼자가 됐을 때 어떤 사람이 추천을 해줬던 책인데, 이게 제 인생 책이 됐어요. 이 책 자체가 좋은 것도 있지만 그때 제가 만나야 했던 책이었기 때문에 또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의 작가는 7년 동안 50개국을 혼자 여행을 한 거예요. 뭐 관계나 일, 어쨌든 삶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한꺼번에 겪은 다음에 혼자서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써준 건데요. 여기서 제가 좋아했던 구절은 색연필로 막 칠해져 있어요. 옛날에 읽은 책이라서. 독수리가 좋다고 마당에 메어놓으면 더 이상 하늘을 힘차게 나르는 모습은 볼 수 없다. 또 가까이에서 보고 싶은 마음에 나비를 맨손으로 잡으려 하다가는 자칫 나비를 짓눌러 버릴 수 있다. 독수리를 묶어놓거나 나비를 맨손으로 잡는 순간, 우리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독수리와 나비에게서 느꼈던 자유로움과 아름다움이라는 성질은 변질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사람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그리고 사람이 너무 외로워도 안 되지만 또 너무 무리 속에만 있어도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아이인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때는 이 책이 나왔을 당시에는 뭔가 혼자 뭘 하는 거에 대한 트렌드가 좀 많이 없었던 때예요. 근데 그때 저는 이 책을 읽고 혼자여도 괜찮겠구나, 또는 혼자라서 더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실제로 뭔가를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책은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사실 한 20대 중반에 몸이 되게 크게 한번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되게 꽂혔을 때는 저는 막 과일식하고 채식하고 이러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게 지키고 있진 않지만 이때 이 책에서 얻었던 건강에 관한 그런 지식들 때문에 좀 몸이 안 좋아지면은 약간 클렌징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이 책에 나온 것들을 많이 아직도 따르고 있거든요. 에너지는 마치 돈과 같다. 내가 만약 100달러짜리 지폐를 당신에게 건네준다면 당신은 그걸 찢어서 길거리에 버리겠는가? 물론 그렇지 않을 것이다. 에너지가 그렇게 중요한지 알고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모르는 채로 그렇게 살고 있다. 그 다음 책은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소노 아야코의 게로록이라는 책입니다. 게로록은 그거예요. 경계. 늙을 로. 그러니까는 늙으면서 경계해야 되는 일들 있잖아요. 멋지게 나이 들기 위한 그런 책인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좀 고령화 사회를 일찍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이 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여기서 꼭 나이 들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지금의 나에게도 너무 중요한 그런 리스트들이 있더라고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은 단념해야 한다. 가족끼리는 무슨 말을 해도 좋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노인이라는 것이 지위도 자격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돈이면 다라는 생각은 천박한 생각이다. 매일 적당한 운동을 일과표를 지키듯 해야 한다. 남이 주는 것, 해주는 것에 대한 기대를 버린다. 자식에게 기대는 것은 이기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모다. 재미있는 인생을 보냈으므로 언제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정도로 늘 심리적 결제를 해둔다. 그리고 또 진짜 이건 저의 인생 책인데 자기 신뢰입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 회원님들도 굉장히 자기 검열이 심한 스타일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저도 자기 검열이 좀 심해가지고 뭔가 제 생각이나 제 취향이나 제 의견에 대해서 확신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막 전문가 의견 찾아보고 점 보고 친구한테 물어보고 남의 말을 인용을 해야만 그게 되게 신뢰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이 책을 만나게 됐는데 첫 장을 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당신 자신을 자기 이외의 곳에서 찾지 말라. 이게 오바마 대통령이 힘들 때 읽는 책이라고 해가지고 또 많이 알려졌던 책인데 이 책이 언제 쓰여진 거냐면 이 지금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작가가 그러니까 철학가죠. 이 사람이 1803년생이에요. 그때 했던 말들이 지금까지도 울림이 있는 거는 이 자기 신뢰라는 게 그 인간에게 필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 재주는 많지 않고 또 평범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나는 실제로 여기 이렇게 있다. 그렇기에 나는 2차적인 증거로 내 확신이나 동료들의 확신은 필요치 않다. 나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야지 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실제 생활이나 정신생활에서 지키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지만 동시에 위대함과 평범함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된다. 왜 이 원칙을 지키기가 어려운가 하면 어떤 것이 당신의 의무인지 당신보다 더 잘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항상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여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위인은 군중의 한가운데서 자신의 독립적인 고독을 지키면서도 아주 품위 있는 생활을 해나간다. 내 인생을 책임질 것도 나고 내 선택에 따라오는 고생과 보상을 감당할 것도 나 자신이잖아요. 타당함의 가면을 쓴 남의 말보다는 스스로의 말을 믿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갈팡질팡하고 자기 검열 심하신 분들은 꼭 자기 신뢰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제가 소개했던 책들 중에 어려운 책은 없어요. 평소에 막 아예 독서를 안 한다든가 난독증이 있으시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냥 쉽고 편안하게 한 번쯤 그냥 읽어볼 수 있는 책들이에요. 오늘 예스24에서 이렇게 제작 지원을 해주셨잖아요. 예스24가 단순히 온라인 서점이 아니고 스토리가 담긴 모든 문화 콘텐츠를 아우르는 플랫폼을 지향하면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예스24에서만 볼 수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들도 볼만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페셜 강연, 굿즈 등 다양한 이벤트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여기 한번 가셔서 이벤트 또 많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봐야겠다. 예스24. 그럼 여러분도 예스24와 함께 또 제가 추천한 책들 이외에도 또 좋은 책들 많이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즐겁게 살아갈 동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많은 소녀의 인생책 소개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모두 잘 자요.